이 중에서 어떤 임플란트를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이거는 어떤 질문이랑 똑같냐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가격이 적당한가요? 제가 눈탱이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자꾸 물어봐 주십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상담을 받기 전에 알고 가시면은 치과에서 눈탱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보시면은 이제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의 형태를 따라 하려고 만들어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치아의 머리를 따라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치아의 뿌리를 따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따라한 부분을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 이 뿌리를 따라하신 부분을 픽스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뿌리를 이어주려면 사이에 목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목 부분을 저희는 어버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사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위해서는 또 사이에 아주 작은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나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가지 파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해주는 크라운, 그 다음에 치아의 목 역할을 해주는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픽스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목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작은 나사까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 흔히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의 머리 크라운입니다.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해주니까 씹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크라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텐데, 지우개처럼 생긴 지르코니아 블락을 깎아서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게 됩니다. 크라운을 디자인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크라운을 깎을 기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아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내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할지 PFM을 할지 골드를 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고르셨다면은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어떤 블락으로 깎아지나요? 정도 물어보신다면은 훨씬 좋은 튼튼한 크라운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치아의 머리와 뿌리를 연결해주는 치아의 목 부분, 저희가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어버트먼트는 보통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2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세요. 첫 번째는 환자분의 잇몸이랑 입안 상태에 맞춘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기성 어버트먼트. 2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냐? 그건 아니겠죠. 이것도 크라운과 마찬가지로 누가 디자인을 해서 누가 깎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냥 내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선택했다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어버트먼트의 디자인은 누가 하시나요? 원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기공사분이 하시나요? 외주를 주시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은 좀 더 좋은 어버트먼트를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픽스처입니다.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은 2~3가지 정도 회사의 임플란트를 구비를 해두고 각각의 가격을 책정해 두고, 이 중에서 어떤 임플란트를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이거는 어떤 질문이랑 똑같냐면은 현대차를 타시겠어요? 기아차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르노 차를 타시겠어요? 이런 말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셔서 그냥 차 브랜드만 고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차를 탈지는 고르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는 고르지 않고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는 꼭 오스템을 골랐는데 오스템사에서 어떤 픽스처가 제 입에 들어가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100만 원 주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가장 아래 등급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윗등급의 기둥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꼭 질문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의 목과 임플란트의 아까 그 뿌리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작은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뿌리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 오는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보통 정품 나사라고 부르고, 2번째로는 요 나사를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품 나사는 아니게 되겠죠. 2가지 중에 어떤 나사를 쓸지를 직접 선택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상담 받으실 때 그러면 그 나사는 정품 나사를 쓰게 되나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나사를 쓰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는 조금 뜨끔하겠죠. 좀 더 신경을 써서 진료를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 흔히 말해주지 않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신다면은 병원에서 맞는 눈탱이들을 많이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렴하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비싸다고 해서 또 무조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